생존의 비밀 3부 대벽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 전쟁과 전염병은 언제나 음양짝으로 몰려와 인간의 삶을 뒤흔들었다. 인류 창세 문명의 발상지인 동북아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선천 원한의 역사를 종결짓는 상씨름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이때 큰 가을의 서리빨 기운을 타고 괴질병이 지구촌을 휩쓴다. 이 진멸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동방의 치유 문화가 세계 구원의 핵심 코드로 자리 잡는다. 지구촌 문명 대전환의 소용돌이에서 인류를 살려내는 유일한 성약, 그것은 무엇일까? 1. 전쟁과 질병대란이 함께 온다.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증산도 도전 7편 35장 5절에서 6절. 상제님은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온다. 나는 병난이 크니라 라고 하셨다.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동시에 질병대란이 들어온다는 말씀이다. 본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독자들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내 집안, 내 동기간, 내 자식이라고 다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식도 복이 있어야 사느니라. 그때는 문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산 사람은 꿈에서 깬 것 같이 될 것이다. 증산도 도전 7편 24장 6절, 7편 36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새기면서 160년 전 상제님에게서 도통을 받고 동학을 연 수은 최재우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라고 전한 질병대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한판 승부. 선천의 질서가 붕괴된다. 1908년 무신년에 상제님이 충청도 장항에서 상씨름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공사를 보신 것이 있다. 상제님께서는 이때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라고 말씀하셨다. 파탄이란 깨뜨릴 파자에 찢어질 탄자, 깨지고 찢어진다는 뜻이다. 무엇이 깨지고 찢어진다는 말씀일까? 그것은 선천 인류의 삶을 지탱해온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모든 질서가 가을 개벽의 대전환기에 총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즉, 선천의 여름철 말기를 유지해온 세계 질서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 가지 변혁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리빨 기운과 함께 터지는 대병란에 의해 파국을 맞는다. 지금은 그 누구도 손써볼 수 없는 정도로 대자연이 병들었고 천지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쌓인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인간과 신들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류는 오직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며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파멸의 극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개인도, 국가도 선천상극의 의식과 문화에 매몰되어 상제님의 가을개벽 문화 소식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제님의 상생 문화권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 세상은 상극의 기운이 한번 크게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경계에 부딪히고 만다. 이 때문에 선천 여름의 끝매듭기에서 병란도수로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전쟁, 상씨름. 증산 상제님은 가을 대개벽을 앞두고 이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로 극에 달한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시기 위해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의 세 차례 씨름 공사로 세 판을 짜놓으셨다.
그리고 지금 세계사의 대세는 상씨름의 마무리 운으로 들어서고 있다. 본래 상씨름은 씨름 경기에서 마지막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을 일컫는 말이다. 상씨름에서 상은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상씨름은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결 구도를 뜻한다. 선천 인류사 최후의 대전쟁. 그러니 얼마나 참혹하겠는가.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짜놓으신 그대로 상씨름은 선천상극의 원한을 다 풀어줌으로써 비극의 역사를 새 희망의 역사로 반전시켜 인류 문명을 상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최후의 한판 승부이다. 이 상씨름 대전쟁은 초반 전쟁 이후 38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다. 상씨름으로 종어간이니라.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증산도 도전 5편 415장 1절에서 2절. 종어간이란 상제님이 강세하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선천상극의 역사를 종결짓는다는 것이다. 왜 남북 상씨름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가? 상제님은 왜 하필 동방 땅 한반도에서 상씨름으로 선천 세상을 끝맺고 가을 천지의 새 역사를 여시는가? 한민족은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이다. 동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어둠을 뚫고 새 날의 태양이 동방에서 떠오르듯 동북아 한반도에서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제2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천 성자들이 하나같이 동방 땅에서 구원의 주인공이 오실 것을 전했던 것이다. 동북아에서 상씨름 전쟁이 발발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또 있다. 5천년 전, 이곳은 상고시대 동방 문명의 종주권을 놓고 한민족 치우천황과 중국 한족 황제 헌원이 대결을 벌였던 지역이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동방의 창세 문명을 연 상제 문화의 주인공이자 자기네들에게 문화를 전수해준 큰 스승인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고 부정해왔다.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도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음모의 일환이다. 개벽 실제 상황 참고. 이러한 동북아의 오랜 역사전쟁 불의는 가을 개벽이 아니면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상제님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상씨름을 통해 동북아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이다. 상제님은 동북 한방에서 상씨름의 마지막 승부를 가려 선천 세상의 모든 악업과 고통을 끝내고 상생과 조화의 새 세상을 열게 하셨다. 상씨름 전쟁으로 선천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새 역사가 열리게 된다.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 그러면 상씨름의 마무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상씨름의 초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19개국이 참가하여 국제전의 양상을 띄었다. 현재 남북 상씨름의 마지막 힘겨루기 역시 동서강대국이 개입하여 세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바둑판 주인과 지구촌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신선이 파워게임을 하는 육자회담 구도는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오선위기 공사가 역사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이다. 천지 정사를 주관하시는 증산 상제님은 상씨름 끝판을 마무리하는 대공사를 이렇게 처결하셨다. 문득 상씨름이 넘어간다! 고 외치시니라. 증산도 도전 5편 325장 9절.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증산도 도전 5편 415장 3절에서 4절.
이 동북아에는 지금 지구촌의 화력이 총 집중되어 있다.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막강한 군사력을 비축하고 있다. 지구촌의 화약고, 동북아 한반도. 만약 한반도에서 상씨름의 막판 승부가 펼쳐지고 그 전쟁의 여파가 세계로 확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과연 우리가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씨름을 마무리 짓는 손길, 병난. 과연 상제님은 상씨름이 어떻게 마무리되도록 틀을 짜놓으셨을까? 과거 인류 문명사에서 전쟁과 전염병은 이란성 쌍생아처럼 언제나 함께 일어났다. 증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후 지난 100년 세월 역시 오선위기 씨름판을 중심으로 한 큰 전쟁과 질병의 역사였다. 애기판인 제1차 세계대전은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끝났고, 총각판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 수많은 사람에게 원자병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안기면서 일본의 패망으로 종결되었다. 원폭 투하 이후 37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사망자는 24만 명에 달한다. 월프레드 버체트 지음, 표완수 옮김, 히로시마의 그늘, 창작과 비평사, 1995. 상씨름 상황도 마찬가지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상씨름 대결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병란이 몰려와 전쟁이 종결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것이다.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증산도 도전 5편 415장 5절에서 6절. 이병 제병, 즉 질병으로 전쟁을 제어하신다는 말씀이다. 상제님은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라고 하셨다. 곧 병난이 전쟁 초반에 일어나 전쟁의 지속을 단번에 종결짓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모두 동원되어 인류를 단기간에 전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로 질병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핵무기와 괴질은 현대 도시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두 요인으로 손꼽히는데, 상제님은 바로 병으로서 핵무기가 제어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불화자, 숨길 둔자, 화둔 공사이다. 개벽 실제 상황 참고. 그럼 장차 상씨름이 지구촌 병난 상황으로 넘어가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며 3년 질병 대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자. 2. 질병 대란 어떻게 전개되는가? 전염병이 몰려오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지구촌에는 이미 소병의 병난이 여러 차례 일어나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뒤흔들었다. 제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날 수그러들었던 결핵, 패스트,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병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에이즈, 에볼라 등 새로운 병들도 30여 종이나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한 살인마 같은 변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염병들은 앞으로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져올 3년 질병대란에 비하면 단지 서곡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느니라. 증산도 도전 11편 264장 6절.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증산도 도전 5편 291장 4절. 동남풍이 불면 살 수 없는 병이 오느니라. 증산도 도전 6편 60장 6절. 즉 상제님의 공사에 따라 이 소병들이 극점에 다다르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또 다른 무서운 병이 터진다. 그것이 바로 시두, 천연두의 폭발이다. 시두는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병난의 전조, 시두가 대발한다. 시두는 어떤 병인가? 시두는 마마, 두창, 천연두라고도 하며 사람 몸의 수기를 말려서 죽이는 매우 끔찍한 병이다. 18세기 무렵에는 유럽 전역의 장님 중 3분의 1이 바로 시두 때문이었다. 일단 시두에 걸리면 아주 무섭게 앓다가 흉측한 몰골로 죽고 다행히 낫는다 하더라도 공포가 되고 만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시두 대발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증산도 도전 7편 63장 9절. 시두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남아있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인 시두 박멸운동을 시작하던 1967년 당시에는 그 감염자 수가 10억 명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 1977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시두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시두라는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3년 11월 제1종 법정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2011년 9.11 사태 이후 전 세계가 생화학 테러의 위험 속으로 빠지면서 시두라는 이름이 다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2002년에 시두를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거의 매년 시두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시두 바이러스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과 함께 시두가 재발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시두가 다시 대발한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언제 실현화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라 하신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 시두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천지의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전령임을 독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즉, 시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가을 개벽의 대병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계 경보로서 후천세 역사의 시작을 암시한다. 질병대라는 신이 일으키는 것. 그러면 시두 대발 후 질병대란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도전에는 질병대란 발생 상황에 대한 참으로 충격적인 상제님의 말씀이 있다.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증산도 도전 7편 37장 1절, 7편 39장 3절. 일단 병난이 일어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현대 의술과 약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이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질병대란이 신의 손길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지기는 신야라. 곧 가을의 기는 신이다 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다. 가을은 초목 등 모든 생명이 열매를 여무는 때이다. 인간도 모든 상극의 요소를 극복하고 신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 즉 성숙, 조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바로 이 궁극의 이상을 인간이 신과 하나 되어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모든 조상신이 자손에게 내려오고 민족에게는 민족의 조상신이 들어온다. 그렇게 신과 하나가 되어 이 지상의 고통이나 억울한 죽음, 비극적 재앙이 일절없는 이상낙원을 건설한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제도가 완성되고 각 나라와 부족 간의 갈등이 다 없어진다. 신이 들어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질병 대란도 상제님의 명을 받은 천상의 신장들이 내려와 가을의 서리빨 기운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천지의 공도이다. 천지는 사가 없다. 이렇듯 괴질병은 가을 천지에서 오는 병이며 신도에서 다스리는 병이니 어떻게 약이나 의술로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주의 봄철에 인간이 태어나 분열 성장하는 것도 천지의 법칙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든 생명을 죽이는 숙살법, 심판도 천지의 법칙이다. 일찍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본 동서양의 영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귀신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린다. 공포의 대왕, 지구촌 병난 심판을 집행하는 우두머리 신장이 내려온다 라고 전한 것이다. 무법 3년 세상. 대병난이 터지면 세상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세계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세우고 서둘러 역학조사를 하는 등 전 지구적인 초비상사태가 선언될 것이다. 도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시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과 식료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진다. 기성 종교도, 국가도 대병난으로 희생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총체적인 극한 상황이 전개된다. 상제님은 각 지역의 법 질서마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 집이나 들이닥쳐 같이 먹고 살자고 달려들리니 내 것이라도 혼자 먹지 못하리라. 증산도 도전 7편 34장 6절에서 7절. 게다가 한꺼번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기 때문에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게 된다. 상제님께서 하루는 어느 도회지를 바라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방한떨이가 동네떨이요, 동네떨이가 고을떨이요, 고을떨이가 천하떨이니라. 너희들 도시 송장 어찌할 것이냐. 송장 말이다. 코도 못 들겠다. 시골 송장은 오히려 가소롭다. 증산도 도전 7편 49장 2절에서 3절. 송장 썩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하여 아무리 비위가 강한 사람이라도 밥 한 술 뜨기가 어려우리라. 증산도 도전 4편 39장 3절.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천만이 넘는 지구촌의 대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만다니 실로 참혹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돌 때 수백만 마리의 닭과 우리가 일시에 살처분되어 한꺼번에 매몰되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도 닥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병이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넘어가는 것일까? 이 뒤에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어 묶어낼 자가 없어 쇠스랑으로 찍어내되 신 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하리라.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에는 골치 아프다, 배 아프다 하면서 쓰러지나니. 증산도 도전 7편 36장 1절에서 3절. 인류는 지금까지 이런 괴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상제님의 대행자이며 종통 계승자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도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 약지어 먹을 틈도 없을 것이요,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라고 경계하셨다. 마치 가을날의 차가운 서리빨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
인간이라는 우주의 생명나무가 가을 천지의 숙살 기운에 의해 한순간에 쓰러져 생사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대병이 처음 터지는 곳은 여기서 독자들은 무엇보다 괴질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할 것이다. 상제님의 수종을 들던 성도들도 이에 대해 몹시 궁금하게 여겼다. 성도들이 상제님께 괴병이 어느 나라에서 먼저 발생하게 되는지 여쭙자 상제님은 구원의 도가 있는 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왜 하필 조선일까? 그것은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신 곳이 동방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한반도는 인류 창세 문명의 발상지이다. 꽃이 피었다가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를 맺듯이 선천 문명이 시작된 간방 한반도에서 선천 상극의 갈등과 원한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후천지구의 통일 문명 시대가 시작된다. 종어간 시어간 간방에서 마치고 간방에서 시작되는 것이 자연의 이법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선에서 질병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괴병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병하여 확산되는지 그 경로까지 상세히 밝혀주셨다.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라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이래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증산도 도전 7편 41장 1절에서 5절. 어육지경, 짓밟히고 으깨져서 아주 결단난 형상. 한반도는 풍수지리 약상 활선어 출수형, 싱싱한 물고기가 물을 박차고 나오는 형국인데 그중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라도다. 물고기는 죽으면 창자부터 썩는다. 살처분되는 가금류, 한꺼번에 구덩이에 묻히는 오리와 포대를 뚫고 머리를 내민 닭의 모습은 대병난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동학의 최수운이 전한 아동방 3년 괴질 다시개벽 상황인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면 괴질은 전라도 지역에서 처음 터져나와 한반도 전체를 49일 동안 휘몰아치다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대 문명을 싹쓸이하듯 침몰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춘절을 맞아 공항을 통해 중국을 빠져나간 사람들을 통해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졌듯이 인천에 괴질이 퍼지면 얼마나 다급하게 괴질이 진행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 대란은 인류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천지와 인간이 총체적으로 바뀐다. 질병 대란에는 후천 가을의 개벽 시운을 맞아 모든 인류에게 원한을 품게 한 선천 상극의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고 천지안의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 하늘과 땅과 인간, 우주 3개 차원의 역사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선천 상극 질서에 갇혀 온갖 죄악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온 인간을 천지 부모와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을의 성숙한 신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천의 종교 문화에는 흑사병, 에이즈 등 지금까지의 병난도 극복할 법방이 없었다. 더욱이 앞으로 오는 병난은 현대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고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차원에서 오는 대병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오직 천지의 원주인이신 우주 통치자, 천지 조합권을 쓰시는 증산 상제님의 도법을 통해서만 질병 대란에서 살아남게 된다. 바로 이 병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교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던 묵은 신앙의 장벽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선천에 쌓여온 크고 작은 모든 부조리와 갈등이 해소된다. 온 인류가 상생의 한 마음으로 새로 태어나 상제님의 문화가 새로운 통일 문화로 자리 잡는다. 병란은 병든 천지와 인간을 완전히 치유하여 인류에게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병란은 인간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이 세상을 더욱 성숙한 문화로 나아가게 하는 천지의 손길인 것이다. 이제 3년 질병대란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병란은 상씨름의 대파국을 끝맞고 세계가 핵전쟁으로 괴멸되는 것을 막아낸다. 둘째, 병란은 지구촌 온 인류가 한마음의 가을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곧 자연의 상극법칙 때문에 생긴 뿌리 깊은 원한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동서양 여러 민족에 닫혀있는 의식과 문화 장벽을 일시에 허물어 소통과 개방을 촉진시킨다. 셋째, 병란은 인류 역사가 후천 가을의 성숙한 문화로 도약하도록 이끌어준다. 즉, 병란으로 선천의 문화가 붕괴되고 인간의 영성을 성숙시키는 새 문명이 태동한다. 넷째, 병란은 지구촌 전 인류의 씨종자를 공정하게 추려내는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손길로 작용한다. 상제님은 병겁으로 사람을 속가야 사가 없다.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씨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 병란은 선천의 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의 기운인 동시에 상생의 새 우주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 상극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후천 성경에 뿌릴 각국의 인종씨를 추리는 통과 의례인 것이다. 개벽의 마지막 관문, 지축 정립. 그런데 여기서 독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철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병란과 더불어 가을철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있다. 주검이 새우때 밀리듯 하는 병란의 중심 상황에서 기울어진 지축이 크게 이동한다. 이때의 충격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걷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천지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니 천동지동 일어날 때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사무치리라. 천지 대도에 머물지 않고서는 살 운수를 받기 어려우니라. 증산도 도전 2편 73장 2절에서 7절. 산이 뒤집히고 땅이 쩍쩍 벌어져 갈데 없는 난리 속에서 자식이 지중하지만 손목 잡아 끌어낼 겨를이 없다. 세상은 생지옥으로 화하여 산자는 오히려 죽은 자를 부러워할 것이다. 문인이자 영능력자로 천상의 신병들과 소통한 미국의 루스 몽고메리는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지구의 극이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 지구는 본래의 공전궤도를 이탈하여 요동칠 것이다.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억 1명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1975년 일본의 도승 기다노 케이호우는 천재 신명으로부터 앞으로 세계 지도가 바뀐다. 일본은 20만 명이 살아남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다는 계시를 듣고 이를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 강산이 콩 튀듯 한다. 불개벽은 일본에서 날 것이요 물개벽은 서양에서 날 것이니라. 증산도 도전 5편 405장 4절 7편 43장 1절. 결국 지축이 움직이면 일본은 화산 폭발과 대지진,
불개벽의 충격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가라앉아 국가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일본 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열도는 108개의 활화산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개의 화산이 폭발하면 연쇄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 한다. 동경대 다치나바 교수는 이것을 라디에이터 효과라고 이름 붙였는데 최악의 경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일본 열도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침몰의 여파로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초대형 쓰나미가 밀려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동이 일어날 때 서양의 어떤 나라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한 사람도 못 살고 멸망당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세계 지도가 싹 바뀌는 것이다. 육지가 바다 되고 바다가 육지 된다. 상제님은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라고 하셨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아체시 대지진 때에도 지축이 약간 흔들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으로 지진이 더욱 심각해지는 절정의 상황에서 지축이 설 것이다. 최근 들어 지구촌에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서해 바닷속을 탐사하는 해군 특수부대원들도 서해 바닥이 융기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에서 진도 8.0의 지진이 터졌다. 불과 10여 초 만에 8,000개의 학교가 무너져 수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한순간에 죽었다. 도시락을 먹고 나서 신나게 떠들다가 또는 단어를 암송하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도로변에서 공산당 간부를 애워싸고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절규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손대가 끊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미국 사상 최대의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1906년 4월 18일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은 규모가 7.8이었다. 당시 시내 주요 건물은 다 파괴되었고 수천 명이 죽었으며 인구 약 70만 중 22만 5천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졸지에 불황자가 되어 수개월 동안 텐트 생활을 해야 했다. 샌프란시스코 일대에는 그때의 10배인 약 7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 당국은 만일 8.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이 대도시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머지않아 들이닥칠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 발생 후 최초 72시간 동안 펼칠 재난 복구 전략을 세워놓고 시민들에게 비상식량과 물품을 준비해 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는 대지진의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 중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어 있는가? 1999년 9월 대만에서 대지진이 터졌을 때 영국 BBC 기자와 인터뷰하던 한 중국 여성의 말이 두고두고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Just 5 seconds, everything's changed. 단 5초 만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에서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자연의 변화의 손길에 대해 보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인류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자연의 격변, 그 운명의 미래에 대한 증언과도 같은 얘기이다. 여기에 무슨 종교가 있고 선인이 악인이 하는 가치가 있는가? 어린이고 어른이고 착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단 몇 초, 몇 분 만에 무참히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영화 2012에서 끝까지 대재앙을 극복하려고 동분서주하던 미국 대통령은 비통함에 젖어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 정상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알다시피 세계는 곧 종말을 맞이합니다. The world, as we know it, will soon come to an end. 바로 이러한 종말적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 20세기 후 전 세계 6에서 8도의 강진 빈도.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강진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에 비해 지진이 2배로 늘어났다. 지축이 이동하면 지구 생물계에도 격변이 일어난다. 2부에서 말한 굴드 교수의 말처럼 수많은 생물종이 일시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새로운 지구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한다. 인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듯 머지않아 우리는 병난에 이어 지축이동이라는 3가지 커다란 변혁을 맞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세계 각색 인종을 예외 없이 솎아내는 질병대란의 심판이다. 병난은 질병대란이 들어오면서 초반에 마무리되고 지축 정립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격변이지만 질병대란은 3년에 걸쳐 지구촌을 휩쓸 것이기 때문이다. 질병대란과의 전면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것은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생사의 갈림길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전쟁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인류가 다가오는 대병난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큰 전쟁이 있을 땐 언제나 큰 병이 따라왔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넘어 인류의 마지막 전쟁 상실음과 최후의 질병대란이 함께 온다. 그 중심 무대가 바로 한반도이다. 천지는 지금 바로 그대가 깨어있기를 소망한다. 왼쪽 2004년 인도네시아 아체시 참사 현장. 오른쪽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현장. 세계는 지금 어디로?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증산도 도전 2편 33장 4절. 21세기에 들어선 지구촌에는 블레임, 인류멸망 2011, 2012 등 대지진, 해일, 괴질 창궐 등 지구적 재앙을 주제로 다룬 문화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의 서양이 다가오는 대재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